여러분 안녕하세요. 다르스 중국어 예린쌤입니다. 이번 시간 8강에서는요. 중국에서 폰을 사고 폰을 개통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사진을 보세요. 사진이요. 제가 중국에서 처음 폰을 샀을 때 구매 후에 받은 물건들입니다. 네, 요즘 스마트폰 많이 쓰시죠? 스마트폰은 기기를 그대로 가지고 가셔서 중국 유심으로 바꾸시면 되는데요. 제가 이 당시에 봤었을 때는요. 일반 폰을 사용했었어요. 그래서 일반 폰을 구매를 해서 좀 저렴한 걸 구매를 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중국의 유심도 같이 구매를 해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네, 뒤쪽에 있는 포장지 보시면요. 거기에 휴대폰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습니다. 휴대폰은 중국어로요. 손으로 다루는 기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핸드폰은 손으로 만지는 기계잖아요. 손으로 만지고 다루는 기계니까요. 손수의 기계 기자 쓸 거예요. 손수의 기계 기자요. 그래서 手机라고 합니다. 手机 핸드폰입니다.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폰을 구매하거나 혹은 개통할 때 어느 쪽으로 가죠? 어느 곳으로 가나요? 네, 보통 물론 여러 군데가 있겠지만 보통은 3대 통신사를 많이 방문하잖아요. 3대 통신사에 가서 폰을 개통을 할 텐데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통신사가 다양하고 많이 있지만 네, 대표적으로 고객층이 가장 많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3대 통신사가 있습니다. 한번 그 3대 통신사를 볼게요. 3대 통신사 한번 제가 이제 적어놨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는 중국 전신이라는 한자를 썼어요. 중국 전신. 중국 전신은 中国电信. 中国电信이라고 합니다. 中国电信. 중국 전신이라는 통신사가 있고요. 그 다음 중국 이동이라는 한자를 썼네요. 이동하다, 움직이다 그 이동이에요. 중국 이동이요. 中国移动. 中国이동 하면은 중국 이동이란 통신사예요. 그 다음이요. 중국 연통이라는 데가 있어요. 연통. 연결해서 통한다. 연결하다 연자에다가 통하다의 통자거든요. 연결해서 통한다. 中国联通. 中国联通이라고 하면은 중국 연통이라는 통신사가 됩니다. 中国联通. 현지에서 폰 개통을 여러분들이 하시려면 아마 이 3대 통신사 중에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네, 폰을 개통할 때는 여권이 꼭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폰 개통할 때는 꼭 여권을 챙겨서 가시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권을 챙겨가지고 이 3대 통신사 중에 한 군데를 찾아서 들어갈 거예요. 이때 필요한 표현을 한번 배워볼게요. 저는 폰을 개통하려 합니다. 폰을 사려고 합니다. 여기서 필요한 표현이 뭔가요? 바로 의지를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의지. 저는 무엇을 하려고 합니다. 하려고 하다. 의지 표현이요. 야오예요. 야오. 이 야오는 예전에 배운 적이 있어요. 2번이나 배웠어요. 2번이나. 그때 어떤 뜻으로 배웠었죠? 요구하다, 필요하다의 요자고 원하다라고 이어갈 수 있다 했어요. 요구하다, 필요하다, 원하다 이렇게 세 가지 뜻으로 해석을 했었는데요. 지금 의지를 나타내는 무엇 하려고 하다 이것도 야오라는 한자를 씁니다. 야오. 네. 그러면요. 지금 무엇을 하려고 하다라고 했어요. 무엇을 하려고 하다. 그러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동사가 하나 더 필요합니다. 네, 영어로 따지면요. 야오가 동사를 보조한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조동사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동사의 기능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지금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거죠? 네, 폰 혹은 유심칩을 사려고 해요. 네, 스마트폰이 이미 있는 사람이라면은 기기는 그대로 하셔서 스마트폰 유심을 따로 구매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폰을 사거나 혹은 유심칩을 구매하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필요한 동사는 무엇 하려고 하다에 사다를 붙인 사려고 합니다. 사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 필요한데요. 한국어에서 표현은 사려고 합니다. 사다가 앞에 나오죠. 사다가 앞에 나오고 뭐뭐 하려고 하다 뒤에 나와요. 중국어는 반대예요.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엇 하려고 합니다. 먼저 쓰시고요. 그럼 야오가 앞에 나온다는 거예요. 야오 쓰시고 사다가 뒤에 나옵니다. 야오마이. 지금 야오마이 자체가 사려고 하다라는 서술어 동사가 됩니다. 그럼 주어 서술어 기준으로 앞에 주어가 옵니다. 주어가 누구죠? 나죠, 나. 그래서 我要买 나는 사려고 합니다. 저는 사려고 합니다. 我要买거든요. 지금 근데 여러분들이 핸드폰 구매할 거예요. 我要买手机 핸드폰 손으로 만지는 기계, 손으로 다루는 기계요. 我要买手机 저는 핸드폰을 사려고 합니다.
그러면 심카드, 유심칩을 구매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유심칩만 구매해서 핸드폰에 넣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유심칩을 구매하려 합니다. 유심칩, 중국어로 뭐라고 할까요? 네, 유심칩을 심카드라고 하기도 하잖아요. 심카드. 근데 중국어에서는 심카드의 SIM은 그대로 영어로 써요. 심 쓰고요. 카드는 중국어로 가거든요. 가. 이 단어도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가. 그래서 SIM, 심, 그 다음 카드, 가, 심카, 이게 유심칩입니다. 그래서 我要买 똑같이 쓰면 되죠. 我要买 심카, 我要买 심카 하면은 저는 유심칩을 사려고 합니다. 라는 문장이 됩니다. 앞서 이제 우리가 배웠던 내용 중에 카페에서 커피를 주문하는 그런 상황에서 배웠던 문장 중에 하나 같은 문장 구조가 있어요. 생각나시나요? 我要加奶油我要加奶油 네, 그 당시에는 제가 야오를 필요하다, 요구하다, 원하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야, 我要加奶油 뜻은요? 저는 생크림 추가를 원합니다. 생크림 추가 필요합니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요. 사실 여기서 야오는 지금 설명드린 조동사 뭐뭐 하려고 하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생크림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요, 지금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구매하는 상황인데 핸드폰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구매를 해볼까요? 여러 가지 핸드폰이 있잖아요. 그럼 我要买 그대로 한번 표현을 해서 뒤에 어떤 핸드폰을 구매하려고 하는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대부분 요즘에 스마트폰 많이 쓰시죠? 스마트폰을 구매하려고 합니다. 저는 스마트폰 구매할 거예요 라고 말을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스마트폰은요, 지능이 있는 기계예요. 지능이 있는 핸드폰이에요. 그래서 중국어에서는 지능 핸드폰이라고 씁니다. 지능은 智能인데요. 智能手机라고 하면은 스마트폰이 됩니다. 智能手机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마 중국에 나갔을 때 뭐 화웨이 아니면 샤오미라는 이런 본토에서 쓰는 그런 브랜드들도 있어요. 이런 브랜드들도 있지만 아무래도 우리들이 선호하는 브랜드는 삼성 혹은 아이폰이 있겠죠. 삼성은 한자 그대로 석삼자의 별성자, 세 개의 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요. 삼성 그대로 산싱이라고 하면 되고요. 삼성폰이라고 한다면요, 삼성에다가 핸드폰이라는 단어를 붙이면 되죠. 산싱쇼지라고 하시면은 삼성폰이 됩니다. 나는 삼성폰을 구매하려 합니다. 저는 삼성폰을 구매하려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我要买三星手机我要买三星手机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아이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아이폰은 어느 회사 거죠? 네, 바로 애플사 제품이죠. 애플, 바로 사과인데요. 사과는 중국어로 빙고라고 합니다. 빙고. 바로 그 평화롭다의 평자예요. 풀초라는 그 한자 변이 들어가요. 그래서 빙이라는 것 자체가 사과를 의미하는데요. 빙고라고 두 글자로 많이 표현합니다. 빙고. 그러면은 빙고에다가 핸드폰 쇼지 붙이면요, 빙고 쇼지라고 하면은 아이폰이 됩니다. 애플사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핸드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이폰, 苹果手机我要买苹果手机我要买苹果手机 뜻이 뭐죠? 저는 아이폰을 사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폰을 이제 기종 선택을 했어요. 아니면 바로 유심칩을 구매를 하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그럼 직원이 이렇게 막 숫자가 빽빽하게 적혀있는 그런 종이를 보여줄 거예요. 아니면은 막 그 유심칩이 막 들어있는 그런 막 봉지를 막 주거나 막 늘여놓고 한번 선택해보라 할 거예요. 근데 저는 이때 왜 뭘 선택하라는 거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다 비슷해 보이는데 뭘 선택하라는 거야 했는데 알고 보니 바로 폰 번호가 이렇게 있으니까 너가 쓸 폰 번호를 선택해라 이거였어요. 네, 한국에서는 어떻게 번호를 지정하죠? 한국에서는 본인이 원하는 번호를 한번 검색해보고 그 번호가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번호면은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중국에서는 유심칩마다 이미 번호가 부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여된 번호 중에 본인이 원하는 번호를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즉 어떤 상황이냐면요,
그 도시, 본인이 간 도시 있잖아요. 그 도시에서의 그 동네, 그 지역에서의 그 통신사가 가지고 있는 번호를 쓸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종이를 보시면요. 몇몇 번호는 줄이 이미 그어져 있어요. 줄이 이미 그어져 있다는 것은 이미 다른 손님이 선택을 해서 사용 중이라는 의미거든요. 네, 중국인들은 8하고 9 좋아한다 했잖아요. 빠하고 지오 좋아하는데요. 빠, 지오 많이 들어있는 핸드폰 번호 아무래도 이미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높겠죠. 아니면은 외우기 쉬운 핸드폰 번호도 이미 다른 분이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중국 핸드폰 번호는 일단 1로 시작하고요. 숫자 1이요. 2로 시작하고요. 총 11자리, 한국이랑 똑같습니다. 총 11자리입니다. 네, 제가 구매한 유심칩 포장 봉투인데요. 겉면에 폰 번호가 적혀있죠. 핸드폰 번호가 적혀있습니다. 그러면은 핸드폰 번호, 폰 번호라는 단어는 어떻게 표현을 하면 될까요? 네, 핸드폰에다가 번호라는 단어를 붙이면 되죠. 핸드폰에다가 번호요. 핸드폰이 뭐였죠? 手机, 手机라고 했고요. 번호라는 단어는 앞에 예전에 배웠었습니다. 예전에 배웠는데요. 번호는 중국어로 号码, 号码, 号码입니다. 그러면 手机号码, 手机号码, 핸드폰 번호가 되죠. 手机号码.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폰 개통하고 핸드폰 번호 手机号码를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번호 지인들은 다 알려줘야 되겠죠. 친구들한테 알려주고 연락을 해야 되니까요. 알려줘야 되는데요. 그럼 내 번호는 뭐뭐뭐야, 내 번호는 1, 2, 3, 4, 5야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 표현을 어떻게 할까요? 나의 폰번호는 무엇무엇이야 할 때 나의 폰번호 무엇무엇의 라는 부분은 아직 배우지 않았습니다. 네, 소유 표현인데요. 무엇무엇의, 무엇무엇의 이거는 중국어에서 더라고 합니다. 더, DE요, 더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 더는 원래 엄청나게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기초 단계에서는 우선 세 가지만 한번 배워볼게요. 세 가지요. 더는 우선 첫 번째는 무엇 무엇인, 무엇 무엇한 이렇게 수식하는 표현이에요. 예를 들어서요, 작은 인형 있잖아요. 작은 인형 이렇게 표현을 할 때는 작다 더 인형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작다 더 인형으로 해서 작다가 수식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무엇 무엇인으로 한 거죠. 무엇 무엇은 작은 인형, 작다 더 인형 이렇게 구조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촉촉한 카스테라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촉촉하다 더 카스테라라고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다가 그 중간에 들어가서 무엇 무엇 한, 무엇 무엇인으로 수식하는 기능을 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오늘은 더의 두 번째 기능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기능이요. 무엇 무엇의 소유 혹은 종속 관계를 나타내는 부분인데요. 한번 예문 볼게요. 예문으로요. 엄마의 화장품 있잖아요. 엄마의 화장품. 엄마가 소유하고 있는 화장품입니다. 그래서 엄마 더 화장품이라고 하면 되시고요. 만약에 엑소의 노래라고 하잖아요. 엑소의 노래 같은 경우에는 엑소 더 노래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박보검의 드라마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럼 박보검 더 드라마, 박보검 더 드라마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요. 즉 두 단어 사이에 더가 끼어서요. 소유 혹은 종속 관계를 나타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단어 사이에 끼입니다. 네, 추가로 세 번째 더의 세 번째 기능을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내 거야 라는 문장이 있어요. 이거 내 거야. 네, 내 거, 나의 것이라는 말 자체가 명사잖아요. 이 말 자체는 나라는 단어, 워에다가요, 더를 붙이면 나의 것, 나의 것, 내 거가 됩니다. 네, 이렇게 기능을 한다고 이렇게만 생각을 일단 해주시면 되고요. 이번 시간은 두 번째 기능인 소유, 종속 관계, 무엇 무엇의라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그럼 지금 우리가 표현하려고 하는 문장은 내 폰번호는 무엇 무엇이야 라고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러면요, 지금 이 문장을 만들어 볼까요? 일단 무엇 무엇이다, 무엇 무엇이야 할 때 서술 표현 是 먼저 씁니다. 是 무엇 무엇이다 예요. 그럼 나의 핸드폰 번호, 나의 폰 번호는 뭐였죠? 폰 번호는 手机号码, 手机号码고요. 그럼 나의니까요. 소유 표현이에요. 나의 핸드폰 번호가 돼야 돼요. 나의 핸드폰 번호. 그러면은 나의 我的였죠. 我的手机号码 나의 핸드폰 번호가 되고요. 是
나의 핸드폰 번호는 무엇무엇이다. 我的手机号码是 까지가 그런 문장이 되죠. 나의 핸드폰 번호는 무엇무엇이다. 그럼 아까 번호가 뭐였냐면요. 152-8026-3044 제가 진짜 중국에 있었을 때 썼던 폰 번호입니다. 152-8026-3044인데요. 한번 해볼까요? 152 그다음 8026이요. 빠까지 있어요. 근데 0 안 배웠죠. 0 안 배워서 지금 0이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한번 배워야 되고요. 그 전에 한번 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아까 152 252 했어요. 그런데요. 숫자 1, 2 있잖아요. 2 그냥 2 그대로 표현해도 되지만 중국에서는 뭐 핸드폰 번호, 방 번호 이런 표현을 할 때는 2 대신에 야오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야오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야오. 왜냐면요. 숫자 이렇게 방 번호 아니면 핸드폰 번호 얘기할 때 숫자 2, 1 있잖아요. 1. 2하고 숫자 7, 7하고 발음이 너무 비슷해서 혼동하는 경우가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2를 써야 되는데 모르고 이제 7을 쓰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오해를 줄이고자 이제 이렇게 바꿔 쓰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방번호, 핸드폰 번호 잘못 써서 엉뚱한 사람한테 연락을 하거나 엉뚱한 사람 찾아가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피해가 너무 커지니까 이 대신에 야오를 써서 야오가 숫자 1을 나타내도록 표현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 번호 얘기할 때는 야오라고 한다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152 숫자 152는 152이 되죠. 152 앞자리 152는 152이 되고요. 지금 근데 숫자 0을 아직 안 배워서 제가 0을 설명을 드릴게요. 숫자 0은 중국어로 링이에요. 링. 네, 이 단어는 어떻게 외우시면 되냐면요. 숫자 0은 아무것도 없이 비어있는 상태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종소리 생각하시면요. 종이 안에 아무것도 없이 비어있죠. 그래서 치면은 링딩동 하고 울릴 거예요. 그때 링이에요. 링. 숫자 0을 링. 비어있어서 링 하고 울립니다. 링. 그래서 152-8026-3044라는 핸드폰 번호 얘기할 때는 숫자 1, 야오였죠? 152 숫자 8, 빠에다가 숫자 0을 링이었어요. 8026 8026 됐고요. 그러면 3044는요? 3044 하시면 되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152 8026 3044 네, 152-8026-3044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국 폰 번호는 이제 010으로 많이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9번호를 쓰시는 경우 아니면 대부분 010으로 시작하죠. 그러면은 중국어로 바꾸면요. 링야오링이 되겠죠. 링야오링 하고 뒤에 번호가 쭉 나오겠는데요. 그러면요. 내 폰 번호는 010 뭐뭐뭐뭐뭐야 얘기하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죠? 我的手机号码是010 하고 숫자 얘기하면 되겠죠? 我的手机号码是010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네 폰번호 뭐야? 당신의 폰번호는 무엇입니까? 라고 한번 물어볼게요. 어떻게 물어보면 될까요? 지금 똑같이 무엇무엇이다 是 쓰시고요. 지금 내 폰번호에서 지금은 너의 폰번호, 당신의 폰번호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주어가 너의 폰번호가 되겠죠? 너의 폰번호가 어떻게 되겠죠? 그러면은 你的手机号码你的手机号码 이게 너의 폰번호입니다. 너의 폰번호 你的手机号码 되고요. 그러면요. 你的手机号码是 너의 폰번호는 무엇무엇이다 인데요. 그럼 무엇이다, 무엇이니 할 때 무엇 이거 어떻게 표현할까요? 예전에 배웠던 표현 중에 무엇, 什么 있었습니다. 그래서 你的手机号码是什么 너의 폰번호는 뭐야? 你的手机号码是什么 라고 하셔도 되고요. 한 가지 표현 더 많이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지금 폰번호는 숫자예요. 숫자를 물어보는 의문사 뭐였죠? 지하고 또샤오 있었는데요. 이 폰번호 같은 경우는 숫자가 이렇게 여러 개 있잖아요. 그래서 10 이상이라고 그냥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지금 지 말고 또샤오 쓸 거예요. 또샤오.
그래서 你的手机号码是多少?你的手机号码是多少? 하시면은 너의 폰 번호는 몇 번이니? 라고 물어보는 표현이 됩니다. 你的手机号码是多少? 이 사진은 뭘까요? 네, 바로 충전기예요. 충전기. 전기 충전하는 충전기요. 네, 충전은 보충하다의 충자에다가 전기의 전자를 써요. 중국에서 똑같이 그렇게 씁니다. 그래서 총디에 하면은 충전하다가 되고요. 그러면은 충전기는 기계잖아요. 그래서 충전하다에다 기계 붙일 거예요. 총디엔지라고 하잖아요. 총디엔지라고 하면은 충전기가 되는데요. 총디엔지보다 그릇 기자를 더 많이 써요. 물론 총디엔지라고 해도 알아는 듣고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그릇 기자를 붙여서 총디엔치라고 해도 충전기가 됩니다. 총디엔치, 총디엔지 혹은 총디엔치, 네, 둘 중에 하나 쓰시면 되고요. 총디엔치를 더 많이 쓴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중국에서는 이제 폰 요금 어떻게 납부하는지 아시나요? 한국은 사용하고 난 뒤에 사용한 만큼 요금을 후불식으로 내잖아요. 중국은 반대로 선불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 냈던 금액이 다 소진이 되잖아요. 다 써버리고 0원이 되면은 핸드폰이 잠시 일시정지가 됩니다. 완전히 정지는 아니고 일시정지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시 요금을 내게 되면은 정지가 해제가 됩니다. 풀리게 돼요. 그래서 다시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선불식으로 돈을 내는 것도 사실 충전이라는 개념이 들어있잖아요. 충전. 그런데 다만 앞에 이제 핸드폰 충전기처럼 그땐 전기였고요. 지금의 전은 돈전자예요. 돈전. 그래서 총 똑같이 쓰고 돈전, 지엔 쓰잖아요. 총, 지엔 하잖아요. 그러면은 핸드폰 요금 충전하는 것처럼 돈을 충전시키는 거예요. 총, 지엔이 되고요. 그런데 이렇게 총, 지엔이라는 표현을 써도 되지만요. 더 많이 쓰는 표현은 총즈라는 표현이 있어요. 총즈. 총즈라고 해도 충전하다, 요금 충전하다라는 단어가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진 한번 보실까요? 사진에 돈이 얼마가 있죠? 지금 22엔 한 장하고 12엔 한 장하고 5위엔 한 장, 1위엔 5장이 있어요. 계산해 보시면 총 42엔이 되죠. 40,40块이에요. 그러면 42엔 충전할게요 라고 하시면요. 저 42엔 충전하려 합니다 라는 표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서술어 자체는 충전하려 하다예요. 충전하려 하다, 충전하려 합니다 예요. 그러면 충전하려 합니다 어떻게 표현하죠? 要에다가 충전하다, 총值, 要充值 이게 충전하려 합니다고요. 주어가 앞에 나온다 했죠? 我예요, 我要充值 저는 충전하려 합니다. 나머지 성분 뒤로 간다 했어요. 지금 42엔, 40块이에요. 40块. 그래서 我要充值40块我要充值40块 저는 42엔 충전하려 합니다 라는 표현이 됩니다. 네, 그럼 여러분이 통신사에 가셔가지고 이렇게 표현하고 我要充值 얼마 얘기를 하고 나서 본인의 폰번호 알려주잖아요. 그러면은 충전을 해주실 거예요. 이렇게 40块 정도 내면은 보통 전화통화 정말 많이 하거나 인터넷 많이 하는 경우 아니면 일반적으로 한 달 정도 사용할 수 있거든요. 한국 돈으로는 한 7,500원 정도 될 거예요. 그 정도면 이제 중국에서는 한 달 정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주변 친구들이나 지인한테 이제 핸드폰 이제 개통도 하고 요금 납부도 했고 이제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나 누구누구야 내 폰번호 이거야 라고 문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연락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문자를 중국어로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볼까요? 네, 우선 키보드를 중국어로 중국어 간체자로 설정해주세요. 설정해주시고요. 추가를 이제 그 언어 추가에 중국어 간체자가 있을 거예요. 그걸 추가하시면은 키보드에 중국어 자판으로 이제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뜰 거예요. 위쪽에 중국어 글자가 몇 개가 뜨죠. 이 글자는 평소에 사람들이 많이 쓰는 글자가 뜨고요. 우리가 지금 한어병음에 익숙해져야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요. 지금 키보드 보시면 알파벳이에요. 알파벳이요. 왜냐면요. 한어병음을 입력을 해서 한자로 변환시키거든요. 즉 여러분이 한어병음을 입력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위에 뜨는 한자를 입력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한번 이걸 한번 볼게요. 어떻게 하는지를. 지금 N하고 I 표시해놨죠. 이제 키보드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N하고 I를 치니까 니, 너라는
단어가 떴어요. 니, 너라는 단어 떴습니다. 그러면 ni, 니에 이어서 hao, 하오를 한번 입력해 볼게요. 니하오예요. 니하오. nihao 입력했어요. 첫 번째 니하오라는 글자가 뜨네요. 중국 한자요. 간체자가 떴죠. 그러면은 니하오 이걸 한번 눌러볼까요? 네, 니하오 입력이 완료됐어요. 그런데 중국은 마침표가 굉장히 특이하네요. 네, 키보드에 보시면 알 수 있듯이 그 중국의 마침표는 동그라미 모양입니다. 네, 한국인들은 습관적으로 점을 찍잖아요. 근데 중국어 작문할 때 점을 그대로 찍으면요, 중국어에서는 틀린 표현이 됩니다. 근데 중국 마침표는 왜 동그라미가 되었을까요? 중국 고대에는 붓글씨를 많이 썼죠. 우리 조선시대에도 그랬듯이 중국 고대에는 붓글씨를 많이 썼는데요. 붓글씨를 쓰다 보면 마침표를 찍을 일이 많아요. 그런데 붓으로 마침표를 찍다 보면 번지죠. 먹물에 의해서 막 번지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먹물 번지는 걸 막을 수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붓뚜껑을 이용을 해본 거예요. 먹물에 찍어서 이렇게 찍어봤더니 번지지도 않고 마침표를 완성을 시킬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모양이 붓뚜껑 모양이 이렇게 구멍이 뻥 뚫려있는 동그라미 모양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찍고 나니까 계속 지금까지 그게 이어져 온 거예요. 이 동그라미 모양이. 그래서 지금까지도 중국의 마침표는 동그라미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니하오까지 썼는데요. 니하오 뒤에 한번 쭉 이어서 하고 싶은 말 써볼게요. 안녕, 나는 누구누구야. 이거 내 핸드폰 번호야 라는 말을 쓰고 싶어요. 그러면은 니하오, 안녕. 나는 누구누구야. 我是 뭐뭐뭐 이렇게 되죠. 我是 뭐뭐뭐 내 이름 쓰면 되는 거고요. 我是 그러면은 이것은 내 핸드폰 번호야 하면요. 이것은 这是 이것은 무엇무엇이다. 这是 나의 핸드폰 번호는요. 나의 핸드폰 번호 我的手机号码我的手机号码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这是我的手机号码这是我的手机号码하면 이것은 내 핸드폰 번호야 라는 표현이 되죠. 쭉 다시 읽어볼게요. 你好我是这是我的手机号码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생각보다 어렵진 않죠? 네, 이렇게 문자를 작성하시면 친구들 혹은 회사 동료들, 주변 사람들과 연락을 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근데 문자도 좋지만요, 더 편한 것이 있어요. 바로 한국 카카오톡처럼 메신저를 사용하는 건데요. 다음 9강에서는 중국의 카카오톡, 웨이신이라고 하는 메신저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웨이신, 위챗을 통해서 대화도 하고 이제 다양한 기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9강에서 뵙겠습니다.